3월 초까지 영래포가 0에 가까워지면 금융시장은 하락하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 준비를 위해서 서칭을 하다가 굉장히 재밌는 영상을 하나 찾았습니다.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기 위한 회담에서 SEC에 유출된 영상을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 쥐새끼 SEC가 가운데 있고 지금 블랙록과 피델리티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이 쥐한테 총구를 겨누고 있다.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안 해주기만 해봐라. 얘네들이 그냥 줄 소송 걸고 SEC를 공격할 그 정도로 지금 완강하다라는 거. SEC가 만약에 감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마 1월 10일 아크의 최종 데드라인 전에 승인을 해주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1월에 반려되고 거절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월 10일 전까지 승인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크 인베스트먼트 최종 파이널 데드라인이 1월 10일인데 만약에 아크 같은 경우 다른 기관들은 괜찮습니다. 만약에 1월에 안 돼도 3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다. 근데 아크는 만약에 1월 10일 데드라인에서 거절을 당한다 라고 하면은 일단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또다시 ETF, SEC에 제출해서 절차들 다 밟아야 되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크는 거절하고 3월에 다른 기관들 다 승인해준다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어차피 SEC는 다 똑같이 얘네들한테 현금 발행해오라고 지시했고 다 똑같이 수정서 고쳐서 오라고 답안지 줬는데 아크만 빼놓고 다른 기관들 승인해준다.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오히려 SEC가 질타를 맞고 궁지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해서는 1월 10일 전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를 하셔야 되는 거, 상승장에서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아서이즈가 지금 굉장히 과열된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스키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넘어지는 영상을 올려주면서 경계를 늦추지 말라. 일단은 여러분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보기는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상황 거의 비트코인 현물 ETF 임박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ETF 선임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도 오늘 어떤 얘기를 해줬냐. SEC는 현재 최종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 발행자는 곧 최종 19B-4 및 S1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투자 설명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제가 알기로 아직 공식적인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료는 아니지만 완료에 아주 가깝다라고 해줬고 에릭 발추나스와 함께 굉장히 공신력 있는 블룸버그 ETF 전문가인 제임스 세이파르트조차도 내일 ETF 승인이 된다라는 잡음들이 많다. 근데 내일 공식적인 ETF 승인 주문은 기대하지 않고 1월 8일에서 10일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폭스 비즈니스의 기자인 엘리노어 터렛 저 역시 8일부터 10일 날 승인되는 거에 동의한다. 저 역시도 지금 8일에서 10일 사이에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제입니까? 적어도 한국 시간으로 다음 주 수요일 전에 그때까지는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지금 셀더 뉴스 오히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나면 뉴스에 팔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락할 수 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에 바이더 뉴스 오히려 호재에 사야 되는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파급력. 작년 10월에 현물 ETF가 승인됐다라고 하는 코인텔레그래프의 가짜 뉴스에 비트코인이 엄청난 폭등을 하면서 3만 달러를 돌파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10월 17일 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26K의 위치에 있다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됐다라는 가짜 오보로 인해서 30K까지 찍고 그 이후로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엄청 큰 대상승을 보여준 만큼 오히려 바이더 뉴스로 승인이 되고 나서 더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쪽에 저는 현재 베팅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레이스케일의 CEO 마이클 소넨샤인까지 오늘 이런 인터뷰를 해줬는데 어쩌면 한 세대에 한 번 아니 전혀 새로운 자산 클래스가 탄생할지도 모른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 정식 제도권으로의 이 크립토라는 자산이 수용되는 거 합법적으로 이제 자산 운용사들도 고객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 창구가 열리는 자산 클래스로 인정받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계기들은 많지 않습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소넨샤인이 말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암호화폐가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 중에 하나. 이런 새로운 자산 클래스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생에서 새로운 자산 클래스가 유입된다는 거 굉장히 공교로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한 굉장히 재밌는 건 전 시티 임원들은 SEC 승인이 필요 없는 비트코인으로 뒷받침되는 증권인 비트코인 예탁 증서를 출시하겠다라고 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기다리고 있고 오죽하면 SEC 승인이 필요 없는 비트코인 예탁 증서까지 출시를 할까. 분명히 지금 굉장히 많은 기관들은 지금까지 비트코인 사고 싶어도 합법적으로 SEC에 이런 정식 규제나 투자자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망설였던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블랙록을 비롯해서 피델리티, 아크 이런 초대형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정식으로 출시해준다라고 하면 그 막혀 있었던 대기 수요들이 굉장히 크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당분간은 물론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지금 꼭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크립토 시장의 예언의 신 아서 헤이즈가 오늘 트위터 11시간 전에 이런 글을 올려줬다. 저는 올해 3월에 초대규모 비트코인 숏 포지션을 취할 예정이다 라고 글을 올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블로그까지 글을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아서헤이즈 말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고 물론 시장 상승할 거고 기관들 수요로 상승할 건데 3월 전까지 상승하고 3월부터는 크게 하락할 수 있다. 그것을 본인 블로그에 자세히 얘기를 해줬는데 3월 초까지 영래포가 0에 가까워지면 금융시장은 하락하기 시작할 것이다. 제가 계속 캐쳐 구독자님들한테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2년 말을 기점으로 영래포, 역환매 조건부 채권이 영래포가 이런 식으로 하락함에 따라, 영래포가 하락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장의 유동성, 돈이 공급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다. 영래포가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시장도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상승을 했던 것인데, 지금 보시면 영래포가 지금 거의 고갈됐고 지금 이 0에 가까워지려면 이제 얼마가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래포가 0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고, 또 헤이즈가 말하는 연준의 BTFP가 3월에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빠질 수가 있다. 제가 BTFP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작년에 파산하고 줄도산 은행들이 당했을 때 연준이 긴급 수혈을 해주기 위해서 단기 대출 프로그램이 바로 BTFP였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3월 이후로 상승하면서 은행들이 어쨌든 대출 엄청나게 연준한테 받아가지고 틀어 막아가지고 시장도 유동성 공급되고 상승을 했던 건데, 이 BTFP 프로그램이 언제가 종료됩니까? 만기가 최대 1년이기 때문에 작년 3월에 시작했으니까 최대 1년, 만기가 도래하는 게 2024년 3월부터 만기가 도래한다. 그러면 얘네들 대출 받았던 거 현금으로 다시 상환해야 되는데, 은행들이 다시 돈 상환하려면 마련해야 되고,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3월부터는 큰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아서 헤이즈가 지금 얘기한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3월부터는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월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3월에는 지금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첫 금리 인하가 3월에 지금 컨센서스에 따르면 62%에 달하는 수준으로 지금 확실시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간과하면 안 되는 거,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하자마자 그냥 시장 폭등하고 투더문 가는 줄 알고 계시는데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 S&P 500의 흐름과 금리의 상관관계를 보면 이 파란색 차트는 전통 증시인 미국 S&P 500의 가격 흐름이고, 그리고 이 빨간색은 이 금리의 추이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 금리를 동결할 때까지는 시장이 잘 올라가다가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S&P 500도 이런 식으로 하락했다. 금리를 동결할 때까지는 상승하다가 본격적으로 인하하고 나서 일시적인 조정이 있은 이후에 상승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금리를 동결할 때까지는 시장이 잘 가다가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부터 하락했다. 지금도 뭡니까? 동결하다가 본격적으로 만약에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조정이 단기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겹치는 게 지금 언제입니까? 헤이즈가 얘기하는 3월이다. 그러니까 3월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흐름이 좋게 갈 거지만 3월에 한번 큰 크래시가 있지 않을까. RRP 잔액이 전부 다 소진되고 BTFP 연준의 단기 대출 프로그램 상환일까지 겹쳐 있고, 금리를 인하했을 때 바로 시장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조정 이후에 올라갔던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3월은 조금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라고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크립토 시장의 중장기적인 펀더멘탈이나 어떤 이런 가치의 증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 최대의 결제 기업인 비자는 웹3 고객 충성도 플랫폼을 시험한다라고 하면서 결제 거대 기업에서 암호화폐 제품과 파트너십을 계속 맺고 있다. 비자는 계속해서 크립토 시장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결국에 뭡니까? 이 비트코인은 과거에 그냥 쓸모없는 자산, 실제로 사용을 할 수 없는
활용성이 전혀 없는 자산이라고 불렸는데 지금 비자가 이런 식으로 결제와 암호화폐를 연결해서 실제로 범용성, 활용성, 유틸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제로 이미 비자는 USDC와 함께 지금 솔라나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결제 기능을 확대시키고 실제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흐름들, 내러티브들이 더욱더 확장되고 정말 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실생활 활용성, 범용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결국에 시장도 더 크게 커지고 확장되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러티브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1위 발행사인 테더의 CEO조차 암호화폐 산업 현실 세계 활용 가능성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 결국에 암호화폐가 단순히 그냥 버블이나 거품, 실체가 없는 그런 투자 자산이 아니라 정말 현실 세계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야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흐름으로 차근차근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꼭 뭐 비트코인 화물 ETF나 반감기 이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코인을 투자하고 계속해서 킵 고잉 해야 될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걱정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으로 좀 차트를 한번 봐드리자면, 일단 저는 중요한 이 횡보 패러럴 채널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패러럴 채널 상단이나 하단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 롱이나 숏을 무리하게 잡아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눈치를 보면서 일단은 이 채널 안에서 계속 횡보할 가능성이 크고, 확실하게 방향이 잡히려면 적어도 이 채널 상단부 위로 돌파하고 안착해주기 전까지는 조금 우리가 무리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관망을 하고 현금 확보를 조금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대폭락이나 대세 하락으로 가는 그림보다는 어느 정도 일시적인 기술적 눌림, 개미 털기 이후에 다시 올려주는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핵심 매물대를 보자면 지금 현재 가격 어디입니까? 44K 부근. 근데 하단에 굉장히 강한 매물벽이 있는 구간, 바로 42K. 42K 구간을 일단 잘 지켜주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 파이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단 47K, 46K, 45K 이런 식으로 매도벽이 굉장히 강하게 위치를 하고 있다. 올리더라도 이 구간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크고, 눌려준다라고 해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하방은 눌리더라도 제한적일 수 있다. 42K에서 41K에 지금 또 매수벽이 많이 위치를 해주고 있는 만큼 눌려도 한 41K 정도는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가장 큰 고래였던 갈색 고래와 보라 고래까지 약간의 지금 차익 실현을 하면서 매도세로 전향을 한 모습입니다. 반면 지금 빨간색 상어들은 강한 매수세를 유지해 주면서 일단 현재의 파이어 차트 흐름으로는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 41K 전까지는 하단에 지지해주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도 나쁠 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하락은 제한적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 얘네들은 다 뭡니까? 단기 홀더. 이번 조정에 털고 나간 애들은 누구냐? 단기 홀더들만 털고 나갔고, 중장기 홀더들은 전혀 지금 팔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단타를 하는 단기 트레이더들이나 개인들만 지금 시장에 겁을 먹고 패닉셀을 했다 뿐이지, 가장 중요한 장기 홀더들은 아직 털리지 않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흐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지금 거래소에 비트코인 입금이 되는 주소 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감소했다. 결국에 크립토 거래소에 입금을 하는 건 뭡니까? 비트코인을 팔기 위해서 입금하는 거다. 근데 입금을 하는 주소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 점점 더 장기 홀더들이 많아지고 있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하방 압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바로 올리냐 아니면은 눌렸다가 올라가냐, 어쨌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론은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데 털어주고 올리느냐 바로 올리느냐,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지금 어쨌든 과열이라고 숏을 잡으시기보다는 항상 말씀드리는, 눌렸을 때 롱을 잡던지 아니면은 지금 잘 보유하고 계시면 계속 홀딩해서 킵고잉해서 가는 방향으로 일단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고무적인 데이터 한 가지를 찾았는데, 이더리움의 대형 고래들의 숫자가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더리움 상위 150개의 지갑의 이더리움 보유량은 지금 올타임 하이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다. 지금 이더리움 가격적으로는 지지부진한 것 같지만 이더리움 고래와 세력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인다는 건 뭡니까? 바로 알트코인들도 강세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지금 선택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강조드렸던 RWA 핵심 프로젝트인 메이커 같은 경우도 지금 고래들의 주소수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고, 리도 파이낸스, LSD, 리퀴드 스테이킹의 대장코인 리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도 의미 있는 지금 이런 식으로 주소 상승을 보여주는 만큼 이 두 프로젝트도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로 최근에 핵심 초대형 벤처 캐피탈들이 주목해서 보는 섹터들에 대한, 해시드부터 코인베이스, 메사리, 바네크, A16부터 판테라, 브레반 하워드,
난센과 스파르탄, 비트코인, 스위스까지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좋게 보는 섹터들에 대한 발언을 해줬는데 지금 핵심적으로 공통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 바로 비트코인, 생태계, 토큰들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고 있고 많은 프로젝트가 생길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공통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게 보는 섹터 게임파이, 게임 시장도 분명히 이번 상승장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굉장히 강한 불리시함을 얘기한 거 바로 AI 섹터. 불리시 AI 섹터는 이번에 굉장히 큰 상승을 할 것이라고 주요 벤처 캐피탈들이 모두가 보고 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드렸던 정말 중요한 별 5개 디핀 섹터 베리스트롱 핵심 VC들이 모두 다 아주 강한 강세를 보일 게 디핀 섹터라고 또 발언까지 해줬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제가 강조드렸던 이번 섹터는 중앙화 거래소보다 탈중앙화 덱스 거래소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건데 덱스까지 얘기를 해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거 비트코인 생태계와 게임 그리고 AI 디핀 그리고 RWA 토크나이제이션과 트레이딩까지 덱스까지 우리가 핵심적으로 주목해서 봐야 될 6개의 섹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꼭 넣어놓고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단기적으로 조금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는 온체인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금 수익 중인 공급량 수익 중인 지금 계좌가 얼마나 많냐를 보면은 지금 거진 87%의 비율이 지금 수익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90%의 비중으로 수익 중인 비율이 높아졌을 때 일시적인 기술적인 조정이 언제나 있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수익 중인 불리시한 단기 과열의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서헤이지가 말한 대로 상승장에서는 물론 시장이 긍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긴 하겠지만 항상 경계는 늦추지 말아라.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 주말도 대응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디테일한 트레이딩 정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링크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2024년 새해 첫 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모두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